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제 영상 2개째인데, 자, 크리스마스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산타클로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그리고 산타클로스 하면은 또 생각나는 연관 검색어, 바로 이제 선물이죠. 근데 이제 토트넘에도 선물이 필요합니다. 생긴 거는 포스테코글루 아저씨가 이제 조금 더 산타클로스처럼 생겼지만, 이번에 산타는 레비 회장이 되어줘야 하는데요. 과연 이 토트넘이 기대하고 있는 선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을 지지해준 모든 분들에게 이 감사 인사를 올렸는데, 그 부분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최근 풋볼 런던에서 나온 기사에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산타에 대한 그 농담을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비 회장이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산타를 인용을 하면서 1월 이적 시장에 우리가 좀 선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일종의 농담인데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빨강색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수트, 다른 종류의 의복을 입은 사람이 이제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레비 회장이죠. 근데 레비 회장만 이제 그 영입을 하는 게 아니라, 영입에는 사실은 스콧 문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주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아스톤 빌라에서 영입을 담당했던 3명, 요한 랑게, 롭 맥킨지, 그리고 프레드릭 레스라던가, 이 세 사람이 사실은 이제 아스톤 빌라가 지금 내고 있는 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뢰감을 끌어올렸죠. 아스톤 빌라 저렇게 영입해가지고 3위까지 간 거 봐라. 우리가 이제 토트넘에서 영입하면 토트넘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여하튼 이 3명의 사람과 함께 이 스콧 문, 그리고 심지어 레비 회장까지 함께 이 영입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3명, 그 아스톤 빌라에서 온 이 3명의 사람들은 데이터-led approach,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선수를 영입하는, 그래서 이제 좋은 선수더라, 이 사람 잘하더라, 이렇게 이제 데려오는 게 아니라, 토트넘에 필요한 수치가 뭐고, 그 수치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 혹은 지금 있는 팀에서 과소평가를 당하고 있는 선수가 누구니까, 이 선수를 사면은 비교적 싼 값에 토트넘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어프로치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토트넘의 1월 이적 시장이 조금 더 보강이 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레비, 스콧 문, 요한 랑게, 롭 맥킨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토트넘의 영입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실질적 토트넘 산타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지난 여름에는 one main target in each priority position, 그러니까 각 포지션에서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씩만 데려와 달라. 근데 꼭 데려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레비 회장은 그것을 이뤄냈습니다. 좋은 영입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1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mid season, 그러니까 시즌 중간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잃는 것에 대해서 이제 클럽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토트넘만 해도 지금 호이비에르를 내보내고 싶은데, 근데 대체자가 없으면 호이비에르를 내보내기 어렵죠. 그런 것처럼 다른 팀들도 이제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혹은 각 클럽이 이제 서로가 필요한 선수가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득을 보는 상황이 아닌 이상, 그냥 일방적으로 뭔가 우리 이렇게 트레이드 합시다, 이 선수 데려오고 싶습니다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토트넘은 이미 12월부터 이제 영입 절차에 좀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토트넘이 가장 원하는 포지션은 센터백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입들을 좀 살펴보면은 브래넌 존슨, 제임스 메디슨, 페드로 포로 완전 이적 이제 한 거고, 클루셉스키도 마찬가지고, 반더벤도 영입했고, 비카리오도 영입했고, 벨리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린 선수이긴 하지만 공중볼에 이제 그 강한 능력이 있는 그런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좀 어린 선수고, 애슐리 필립스도 좀 어린 선수입니다. 마노르 솔로몬, 우도기도 이제 그 임대에서 돌아왔고,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온 선수 중에 한 6명 정도는 주전급 선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 시즌 빠르게 지난 시즌의 악몽을 떨쳐버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잘할 수 있었던 이유죠. 토트넘이 어쨌건 6명의 새로운 선수들이 이제 바로 주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급의 선수였기 때문에 1월 이적 시장에서는 어떤 선수들을 좀 영입해야 될까? 그런데 이제 좀 못내 아쉬운 게 이제 김민재 선수. 나폴리에 있다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으로 갔습니다. 김민재 선수 개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제 이 토트넘에 만약에 김민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왠지 토트넘이 지금도 1위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반더벤의 부상, 그리고 로메로의 그 레드카드로 연이어 이제 문제가 터지지 않았더라면은 지금의 순위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지금도 4위인데
김민재 선수 여하튼 김민재 선수 같은 센터백을 데려오면 되죠. 근데 뭐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김민재 같은 선수가.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바라보고 있는 선수들이 있죠. 장클레어 토디보 선수가 있고, 근데 니스 같은 경우에 지금 리그왕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디보가 맹활약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좀 지금 당장 보내기보다는 여름에 뭔가 좀 다양한 그 제안들을 좀 들어보면서 비싸게 팔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좀 있긴 합니다. 리그왕 2위,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랑 5점 차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토디보가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이적 시장은 제발 안 된다라고 지금 니스 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혹시 모르죠.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아다라비오요. 이제 이번 여름에 FA로 풀리죠. 로이드 켈리 같은 선수 뭐 다 지금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풀럼 보스 같은 경우에는 아다라비오요를 두고 키플레이어다, 우리에게 굉장히 그 리더격의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 선수가 이번 1월에 떠날지, 제가 봤을 때 1월에 떠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토트넘이 어쨌건 쳐다보고 있는 선수 중 하나고, 그리고 에버튼의 젊은 선수 브랜트웨이트 선수도 있는데, 이 선수도 이제 그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출전했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제노아의 센터백 드라구신 선수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지금 토트넘의 어떤 공공연하게 좀 이제 좀 회자되고 있는 이름이고, 그리고 이제 디펜스, 이 수비범위 밖에서 보면은 일단은 중앙 미드필더도 필요합니다. 근데 호이베르가 떠나면은 이제 데려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호이베르를 떠나보내고 코너 갤러거를 데려온다. 이게 지금 토트넘의 계산인 것 같기는 해요. 최적의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필요 없는 좋은 자원을 비싼 값에 내보내고 필요한 자원을 비싼 값에 사들인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미드필더 진에서의 어떤 셈법인데,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코너 갤러거가 오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또 이제 굉장히 그 versatile한 어태커, 그러니까 좀 다양한 능력을 가진 다재다능한 공격수를 데려오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이름은 당연히 이제 조타입니다. 셀틱에서 뛰었던 조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 이티하드에 지금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외국인 선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타를 등록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 계륵이고 9월 1일부터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조타를 좀 데려올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타가 온다면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는 더 이상 이제 억지로 윙어를 뛸 필요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입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몸 상태가 과연 괜찮은가,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 이야기가 좀 새롭습니다. 잉글랜드 U21 대표 스트라이커 데인 스칼렛, 이 스칼렛 같은 경우에는 입스위치에 지금 뛰고 있는데 임대 나가 있죠. 그런데 토트넘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를 어떻게 커버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하튼 19살인 데인 스칼렛이 이 손흥민 선수 같은 스타일을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빠른 선수이기도 하고 윙에서도 뛸 수 있고 탑에서도 뛸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잘 맞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입스위치에 있는 키에란 맥케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토트넘이랑 그 데인 스칼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1월이 시작하면은 리콜 다시 데려갈 것 같다. 토트넘이 지금 뭔가 인저리 이슈, 부상 이슈도 많고, 그리고 이 손흥민에 대해서 알고 있죠. 메인 포워드가 지금 아시안컵에 간다. 지금 토트넘의 주 공격수가 떠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인 스칼렛을 데려와가지고 좀 채울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인 스칼렛으로는 부족하겠지만 없는 것보단 낫겠죠. 데인 스칼렛이 나름 또 토트넘 아카데미 내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재능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트로이 페롯과 함께 나중에 케인을 이을 만한 어떤 유스 선수가 있다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끊임없이 그 팬들의 입방아에 오르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봄직도 하다. 그런데 뭐 당연히 손흥민만큼 잘해주길 바라는 거는 욕심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이적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콘테 때, 그리고 이제 이적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팀과 스쿼드에 맞는 선수가 아니면은 데려올 생각이 아예 없다. 그러니까 콘테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드 스펜스 혹은 단주마 같은 선수들을 데려왔는데, 콘테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단주마는 딱히 자신의 시스템에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제드 스펜스 같은 경우에는 뭐 클럽이 원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한 영입이 전혀 아니었는데 이 선수 데려와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토트넘은 이때 한번 쓴맛을 보고, 이거 감독이 원치 않는 선수는 데려오면은 이 가격도 하락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자신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딱 맞는 선수여야지 단순히 뭐 잠재력이 있다, 너무 싸다 이래서 데려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 맞는 선수를 데려오는 게 맞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레비 회장도 계산이 설 겁니다. 뭐냐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 맞는 선수들을 데려오면은 그 선수가 빛나겠죠. 그 선수가 빛이 나면은 당연히 데려온 값보다 더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득을 남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윈윈입니다. 단순하게 자기가 원하는 뭐 싼 선수를 데려온다 이게 아니라 철학이 있는 선수 밑에서 이 선수가 성장한다. 이게 이제 레비의 셈법이 돼야 되고, 아마 그런 셈법을 또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1월 이적 시장에 조금 더 많은 돈을 쓰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어떤 그 예측이기는 한데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서포터들에 대해서도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했는데 They have been brilliant from the first game in every home game. 진짜 어떤 홈 게임에서도 이 서포터들은 완벽했다. brilliant, 환상적이었다라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에 진짜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승점 3점을 얻어내면서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좀 즐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버튼을 상대로 어쨌건 뭐 운이 좋았다 어쨌다 하지만 승리를 했고 손흥민 선수의 골도 터져 주었으니까 뭐 메리 크리스마스 맞죠.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국에는 토트넘에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이 클럽 투 뉴 하이츠, 그러니까 이 토트넘이 이 올라본 적 없는 그 높이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우승 이야기 하는 거죠. 과연 토트넘이 그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갖는 마음으로 이제 기사를 끝내죠. 저는 이번 그 이야기들 중에서 어쨌건 인상적이었던 것은 손흥민의 부재에 대비해서 일단 어떤 선수를 데려올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이적설들은 다양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했지만 여하튼 딱 맞는 선수가 아니라면은 콘테테처럼 굳이 무리해서 뭐 다른 선수들을 영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도 느낄 수 있었고 굉장히 좋은 그런 인터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 이제 토트넘 지켜보시면서 아마 싱숭생숭 할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은 남에게, 그러니까 그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그런 변수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을 덜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은 별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노력을 더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노력을 했는데 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상황에 의해 가지고 뭐 누가 부상을 당해서 로메로가 레드카드를 당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런데 어쨌건 그 고통을 겪어야 또 진정한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뭐 다양한 영화들도 그 명장면들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위기 절정 이 부분들을 한번 고구마처럼 삼키고 넘어가야 또 시원한 어떤 사이다 같은 일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또 토트넘 바라보시면서 기대되는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 하반기에는 그 기대되는 마음이 훨씬 더 충족되는 그런 하반기가 될 거라고 믿고 또 기대해 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이 함께 있는 이때에 제발 토트넘이 뭐라도 좀 들어 올려줬으면 좋겠다. 뭐 하다못해 다음 시즌 FA컵 이제 시작하죠. 이 다음 시즌이 아니라 다음 해에 이제 FA컵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 FA컵에서 과연 토트넘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다음 시즌 하반기를 지켜보는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시즌에 어떤 생각이 드셨고 또 다음 시즌에 어떤 기대감이 있으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